반갑습니다. 자, 이제 5회차하고 우리 다음 주에 6회차가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한 주 쉬어가지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 오후까지 해서 6회차로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자, 이론인데요. 이론을 일단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저 혼자 이제 촬영을 했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실거래가 신고 제도인데, 세 가지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된다 해서, 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토지 건물에 대해서, 오케이. 자, 부동산입니다. 토지 건물에 대해서요, 현존하는 토지 건물 매매가 됩니다. 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이죠.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자, 토지 건물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매매도 신고하고, 첫 분양받는 공급계약, 분양가도 신고하고요. 분양권하고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이 매매가 돼도 신고하고, 현존하는 토지 건물이 매매돼도 신고하는 거죠. 자, 매매계약. 돈을 주고받는 매매계약, 용어가 공급계약으로 표현되든 또 전매계약으로 표현되든 본질이 돈 주고 사고 파는 매매일 때는 신고하는 거지요. 공짜 무상 증여 신고하지 않고, 물물 교환 신고하지 않고, 임대차, 사용대차 이런 것들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매매계약일 때만 신고하고요. 30일 내에 실제 거래된 가격대로 요 신고관청에다가 신고하는데, 요 신고관청은 그 부동산요, 물건이 소재하는 시군구청장이 신고관청이 되겠습니다. 신고를 30일에 하지 않으면 500이하 과태료, 신고를 거짓 신고했다면 엄청 세게 처벌되는데, 취득한 가액의 5%의 과태료를 처벌됩니다. 거짓말하면 굉장히 세죠. 취득 가액의 5%의 과태료. 신고할 때는 이제 직접 방문해서 신고관청에 방문할 수도 있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터넷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신고할 때는 신발은 신고 가야 되니까, 그죠? 신고서에다가 신분증 들고 가시면 되고, 전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방문 신고는 신고 대행이 가능하고요. 소공, 개공을 대신할 때는 소공이가 신고를 대행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또 뭐 거래 당사 직거래했다면 1588 대리가 누구라도 방문은 신고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신고를 대행할 수가 없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전자는 신고 대행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전자시스템, 국토부 홈페이지 링크된 전자시스템 사이트 들어가서 전자계약서, 전자확인서명서, 전자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입력해서 전자계약서 나오면 매매일 때는 자동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시스템 자체에서 자동 신고되죠. 그때는 별도로 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거래가 되면 신고는 당연히 한 것으로 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신고 절차.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직거래했다면 자기들끼리 신고하는 거죠. 공동신고. 그래서 공동으로 신고서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신고서 제출은 굳이 공동할 필요 없이 시간 나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에서 1인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동신고라는 말은 신고서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까지가 공동이라는 뜻이고, 제출은 아무나 1인이 제출하시면 된다는 거. 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나머지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때는 단독 신고할 때는 신고를 일방이 거부했다는 사유사고, 거부한 자의 인적사항이 적혀져 있는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겠죠. 사본을 첨부한다는 거. 거부한 사계 때문에 사유사고 계약서가 그때는 추가로 제출이 들어간다는 거. 자, 직거래를 했는데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예요. 그러면 그때는 민간인이 신고할 필요가 없이 국가나 지자체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민간인하고 공사, 공공기관하고 직거래했다 할 때는 공사가 신고하고요. 민간인하고 국가하고 직거래했다, 국가가 신고하고, 민간인하고 지자체하고 직거래했다면 지자체가 신고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중개했어요. 개공이가 중개했을 때는 그때는 전문가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죠? 개공이가
신고를 하는 것이고 그때는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은 신고서에 서명 날인 의무조차 없다는 거야. 개공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매도 매수인은 도장 찍을 필요도 없는 거고 자 개공 둘이서 공동중개했다면 전문가 둘이서 공동중개 그때는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것인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을 때 그때는 나머지 개공이가 단독 신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거부한 개공인은 그죠? 처벌되겠죠? 거부한 자는 500 이하 과태료. 그렇게 됩니다. 요때도 직거래했을 때도 일방이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는데 그때 거부한 자는 처벌됩니다. 미신고니까 500 이하 과태료. 여기도 거부했다면 500 이하 과태료. 거부했을 때는 나머지 일방이 단독 신고하시면 된다는 거. 자 밑에 신고할 때는 신고사항이 있는데 시험 100% 나오는 거죠. 그죠? 인고부부 실제 없다는 거. 누구냐는 인적사항. 그 다음에 계약 날짜, 중도금 잔금 날짜 다 신고하고 부동산인데 부부 어떤 부부입니까 하면 면종류를 좋아해서 소지지 같이 들고 다려서 먹는 부부죠. 면종류 소지지. 우동, 짬뽕 같은 면종류를 소지 들고 다니면서 같이 먹는 부부. 가상의 인고 부부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부부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실제 없죠. 실거래가 중개업자가 누구냐 하는 거. 조건이나 기한 있을 때 조건기한. 자, 인고 부부 실제 없죠. 자, 그 다음에 특수물건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3억 이상의 주택이에요. 이때는 자금 조달하고 입주객이 추가로 신고 들어간다는 것. 자립하세요. 3억 이상짜리니까 차라리 자립하세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실까요? 넘어가면 신고하면 신고 필증을 주는데 며칠 내에 줍니다. 며칠 주고요. 자, 그 가격이 실거래가인지를 검증을 하는데 가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검증 시스템을 이미 누가 구축 운영하고 있는데 구축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거든요. 그래서 국장이 구축 운영하고 있고 한국감정원에다가 위탁해서 지금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체는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구축 운영 국장. 자, 그 다음에 신고받은 이 신고관청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요. 신고한 가격이 실거래가인지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적정성 검토는 신고관청이 한다는 거. 자, 동그라미 3번. 신고관청에서 신고받은 가격 적정성 검토하는데 만약에 신고 내용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보안 명령도 할 수 있고 매매 계약서 가져와라 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자료 갖고 와라 할 수도 있죠. 필요한 조치 명령도 할 수 있고요. 또 적정성 검토 그 결과를 세무사하고 시도의사에게 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시도의사는 그것을 국토부 장관에게까지 보고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또 이제 과세 자료로도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적정성 검토율과 만약에 거짓 신고했다면 그죠? 신고관청에서 과태료 때리겠죠? 거짓말했다면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제거든요. 토지거래 허가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전국에 다 적용되었다면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 허가 구역이 지정되죠. 토지가 투기가 되거나 투기의 우려가 있다 해서 허가 구역을 특정 지역을 딱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되는데 둘 이상의 특권 시도에 걸쳤다, 광역적이다 하게 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시도 안에 일부다 하게 되면 누가 지정합니까? 시도지사가 그렇죠? 지정을 하게 됩니다. 시군 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죠? 자, 지정을 하고 대국민 공고를 하면 국민들은 며칠 후부터 허가를 받습니까? 하면 5일 후부터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고일로부터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자, 그 지정된 허가구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허가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땅덩어리가 큰 것만 허가를 받는데 기준 면적은 중요하지요. 그죠?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180을 초과할 때 주거라 18아 180 초과. 상업지역은 200 초과. 둘이서 사고 팔고 둘은 있어야 되니까 200을 초과. 공업지역은 공장의 굴뚝이 연기가 위로 뿅뿅 올라오니까 660 초과. 녹지는 나무가 빽빽해야지 녹지니까 녹지는 100 초과시 허가를 받고 도시지역 이외에서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관농자일 때는
농오 임천. 농지는 500. 농오. 임야는 1000. 1000을 초과했을 때 허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그 땅덩어리 큰 그 토지에 대해서, 그죠? 어떤 거래를 하기 전에 허가를 먼저 받습니까? 허가 대상 거래에 투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소유권하고 지상권입니다. 소유권하고 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의 계약 및 예약. 소유권, 지상권, 설정 이전에 관한 유상의 계약 및 예약을 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허가구역이니까 허가를 받고 그 땅을 소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군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매매계약 같으면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됩니다. 소유권 이제는 유상계약이니까 허가를 받고, 교환도 소유권 이제는 유상이니까 허가를 받는 것이고, 유상의 지상권도 허가를 받는 것인데, 자, 법원 경매는 시험에 잘 나오는데 허가받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유상은 맞는데 계약이 아니죠. 법률의 규정. 그래서 법원 경매로 취득할 때 허가받지 않고요. 유상이 아니라 무상증여. 무상증여도 허가받지 않는다는 거. 자, 매매는 허가받는데 법원 경매나 무상증여는 허가받지 않는다는 거. 그건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며칠 내에 허가부로가 처분합니다 하면 15일 내에 허가부로가 처분을 할 거고, 자, 허가 처분이 되었다 하게 되면 실수요자라는 뜻이니까 실수요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허가받고 취득했어요 하게 되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의무 이용 기한이 있거든요. 자기야, 이런 개념.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 내가 집 지으려고 땅이 필요합니다. 허가를 해주거든요. 허가받으면 몇 년을 써야 된다? 2년, 그죠? 자기가 농사 지으려고, 임업하려고, 축산업하려고 다 허가해주면 최소한 2년간을 써야 되고, 자기 주민의 편의시설, 복지시설을 위해서 땅이 필요합니다. 허가받으면 최소한 2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대규모 사업 시행자가 나오면 4년은 또 기본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자, 만약에 의무기간 동안 쓰지 않는다 그러면 쓰라. 이행 명령 때리고, 그래도 안 쓴다 그러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쓸 때까지, 그렇죠? 의무기간 내에 사용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자, 밑에 7번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다 하게 되면 실수요자가 아니다는 뜻이거든요. 실수요자는 허가 처분 떨어지고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불허가 처분 될 텐데, 불허가 처분되면 불허가 났으니까 거래가 완전히 무효되는 거예요. 확정 무효가 되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열받으면 이의 제기할 수 있는데 몇 개월 내에 1개월 내에 왜 불허가 있느냐 이의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구청장 네가 사든가 해서 1개월 내에 뭐다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의 포인트가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매수 청구 들어와서 매수하게 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선매. 선매는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는 땅이 있어요. 공익사업용 토지다 했을 때 국가가 필요합니다. 자,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겠대요. 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국가가 필요한 땅이에요. 국가가 먼저 사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 등이 선매 신청할 수 있는데, 그때 포인트가 가격은 어떤 가격 기준? 감정가 기준. 감정이 앞선다. 그래서 감정이 앞선다 해서 선매는 감정가 기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외국인. 외국인은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은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별 규제를 받게 되는데, 그죠? 한국 사람과는 관계없지만 외국인은 한국 부동산 소유권을 함부로 취득하지 마라. 그래서 일단은 신고하라. 계약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60일 내에 신고하시고, 요게 30일 나오면 순간적으로 헷갈립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인데 외국인 특례는 666이죠. 외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외국인의 숫자 666. 계약은 60일 내에 신고, 60일 내에 신고. 계약 이외에 본인으로 취득한다면 6개월 내에 신고하고, 국적이 바뀌어도 계속 보여야겠다. 이것도 6개월 내에 신고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특례는 30일짜리가 없다는 거예요. 666. 계약일 때 60일 내에 신고하시고,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동글뱅이 2번. 외국인이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법률의 규정으로 취득할 수도 있겠죠. 상속이나 경매 같은 거요. 또는 합병 같은 거. 자, 그래서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
자, 세 번째가요. 한국 사람이 부동산 소유하고 있다가 국적이 외국인으로 변경됐는데도 그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게 되면 이제는 외국인이 보유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때도 신고하는데 국적이 변경된 날, 즉 외국인이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위반 시에 100만 원 과태료. 자, 숫자는 그냥 시험 그냥 나옵니다. 60일, 6개월. 과태료 3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요거 500만 원 나오면 또 헷갈립니다. 500이 아니라 300. 네, 오케이. 자, 동그라미 4번. 외국인 전용 허가구역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하고 관계없는데 외국인 전용 허가구역 4군데. 군사, 문화는 야생적이라는 거죠. 군대, 문화는 야생적이다. 전투적이고 야생적이거든요. 그래서 군사, 문화, 야생 생태. 여기에서는 허가를 받고 거래하는 것인데 허가 없이 거래하면 거래가 무효가 되고요. 또 깜빵으로 가지고 처벌됩니다. 2년 2천. 외국인의 혀가 좋아하는 치킨. 외국인이 허가를 위반하면 혀가 좋아하는 치킨. 둘둘 치킨. 2년 2천의 대상이 되고. 자, 동그라미 5번 중요하죠. 외국인이 매매로서 취득한다. 매매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면서 매매 계약이니까 또 계약으로 취득하니까 취득 신고 대상이도 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은 뭘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죠. 거래 신고했다면 취득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외국인이 취득하려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요. 이 거래 허가를 받으면 취득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 신고,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취득 신고, 취득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네, 또다시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실무 쪽에서요, 분묘기재하고 또 장사법이 시험에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잖아요. 분묘기재하고 장사법 묶어가지고 한 문제씩 꼭꼭 나오거든요. 자, 분묘기재권입니다. 타인의 토지에다가 남의 땅에다가 묘를 설치했습니다 하더라도, 그죠?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타인의 토지를 계속 사용 수익하고 분묘를 계속 두고 봉제사를 계속 지낼 수 있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분묘기지권. 그렇습니다. 타인 토지 사용 수익권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쓰는 거니까 이것이 민법의 전용 물권 중에 지상권이 있죠. 지상권의 특수한 지상권의 형태다 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습법상 인정되는 특수한 타인의 토지를 쓰는 지상권이다. 물권이죠. 그죠? 자, 셋 중에 한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어떨 때 인정됩니까? 셋 중에 하나 시승자. 첫째가 시효 취득하는 경우 성락 없이 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시효 20년이 지나버리면, 그렇죠? 시효로서 공연 표현을 계속 수호 봉제사를 한다면 시효로서 기지권 취득하는 경우. 둘째가 승낙을 얻어서 동의를 받아서 묘를 설치했다. 그때도 기지권이 인정되는데 이때는 바로 즉시 바로 인정이 됩니다. 20년도 필요 없고요. 승낙이 있으면 바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자, 세 번째가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묘를 설치해놓고 묘를 철거합니다, 이장합니다, 특이하기 없이 밑에 깔린 토지만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토지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에 봉분이 있고 묘가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철거를 조건으로, 이장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땅만 샀을 때에는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뜻이었는데 나중에 철거하라, 이장하라 그러면 된답니다. 안 되는 거죠. 신의칙에 반하는 겁니다. 금반은 원칙에 반한다 해서 묘를 그대로 둘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장, 철거, 특이하기 없이 토지만 거래했을 때에도 묘를 그대로 둘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셋 중에 한 가지 요건 갖추면 되고, 본질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뽕분이 있어야 되고, 공시가 되어야지 물건이 성립되니까 뽕분이 있어야 되고, 유골이 있어야 됩니다. 시 뽕류할 수도 있고, 승 뽕류할 수도 있고, 자 뽕류할 수도 있다는 거. 효과. 그렇죠. 계속 묘를 둘 수 있다는 거죠. 자, 범위는요, 분묘가 깔고 있는 기지뿐만 아니라 필요한 주변의 빈 땅, 공지까지도 다 타인의 토지를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한 개의 뽕분으로서 공시가 돼야지 물건이 되는데, 이 봉분이 없는 거 있죠? 평장이나 암장 같은 경우는 분묘에게 전진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묘 같은 거요. 이것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유골이 있어야 되니까, 유골이 없는 가묘도 인정되지 않죠. 평장 X, 암장 X, 가묘 X. 자, 그 다음에 기존 묘를 계속 둘 수 있다는 것이지 새로운 권능은 인정되지 않아요. 기존 묘만 둔다는 것이지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저렇게 합장으로 한 분을 더 모시거나
또는 단본의 형태로 합장으로 단본의 형태로 모시거나 아니면 쌍문의 형태로 모시기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 잘 나오기를 평장, 암장, 가묘, 합장, 쌍문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요 분묘기지권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가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묘가 들어와서 기지권이 돼버리면 이 땅 주인은 이 땅을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땅 주인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이제 토지 개발도 해야 되고 이제 묘 제사 지내는 사람보다 이제는 토지 개발하는 사람이 더 많다. 시대적 흐름도 바뀌었다. 그런 의미에서 2001년 1월 13일 이후부터는 어느 법이 적용됩니까? 이제 장사라는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죠? 그래서 2001년도 이후부터는 설치된 묘에 대해서는 장사법이 적용되는데 기존의 분묘기지권, 세상 끝까지 가는 분묘기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땅 주인의 승낙 없이 묘가 들어왔다. 땅 주인은 언제라도 철거, 개장 이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가받고 개장할 수 있고 또 옮겨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묘 주인은 승낙 없이 설치했을 때는 이제는 분묘에 관한 권리 일체를 땅 주인 등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장사법인데 장사법에 보니까요. 분묘 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제 문화 자체를 매장 문화를 어디로 가자? 화장이나 낙골, 봉안으로 가자. 또 자연장제다 모시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매장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매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한단 말이에요. 면적에 제한을 하고 기간에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사설묘지를 나누면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족, 문조묘, 변묘지 이렇게 네 가지 나눌 수 있는데 면적이요, 면적이. 호화분묘 안 되거든요. 개인은 30 이하, 가족은 100, 우리 가족은 일당 100. 종중, 문조는 하나만 들어오는데 종이라는 글자에 접 하나 올리면 1000 이하. 자, 그 다음에 신고냐 허가냐 이것도 자꾸 나오는데 개인은 뭐다? 설치한 다음에 신고하죠. 30일에 신고합니다. 면적은 3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나오면 숫자는 그냥 30 되는 거고. 가족묘지는 사전에 허가받죠. 종중, 문중묘지도 허가받고 법인에서 조성할 때도 사전에 다 허가받습니다. 다 사전 허가인데 개인 묘지 하나만 신고한다는 거. 법인 묘지 면적은 10만 원 이상 들어가셔야 돼요. 법무법인 관리면 10만 이상 들어가야지 변호사 얼굴도 본다는 거. 자, 어쨌든 요 면적하고 그죠? 신고냐 허가냐 이걸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단체로 주무실 때 기당 면적도 제한받죠. 1기당 10 단체로 주무실 때 합장은 15야 달 밝은 밤에 끄라고 자자. 그 다음에 기간을 제한하는데 30년간만 둘 수 있고요. 연장은 30년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이 되니까 분묘 최장 존속기간은 몇 년 됩니까 하면 60년이 되고 60년이 지나면 더 이상 매장이 안 된단 말이죠. 몇 년 내에 철거하셔야 됩니다. 이제 1년 내에 철거하셔야 됩니다. 철거하셔가지고 결국은 화장이나 낙골 땅의 봉안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지 않고 계속 개기면 처벌되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 자, 그리고 매장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매장 신고하셔야 됩니다. 30일 내에 매장 신고. 자, 여기까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